베트남 파견을 위해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양평 산악 지역에서 야간 훈련을 하고 돌아오면 새벽 2시가 될 때가 많았다. 그 고된 야간 훈련을 끝마치고 와서도 나는 성경을 몇 장씩 꼭 읽고 잤다. 이때 특식으로 야식이 나왔는데 종이팩에 담은 우유 하나, 빵 하나 또는 건빵 한 봉지였다. 너무 피곤하여 안 먹고 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먹고 잤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45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생각하면 그 맛이 몸에 느껴진다. 그런데 그때 한 번에 2개씩 먹을 수 있었으면 미련도 없이 만족하고 좋았으련만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2개의 빵을 못 먹어보고 감질나게 하나만 먹고 아쉽게 끝나고 말았다. 정말이지 옆에 전우가 먹을 빵을 내가 사 먹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빵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인지 나는 지금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든지 감질나게 먹고 후에 가서 아쉬움과 미련을 남기지 말고 더 사다 먹으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 먹고 더 먹고 싶어 군침을 삼키는 자들에게 하나씩 더 먹게 해준다. 이때 훈련받으면서 감질나게 하나 먹고 더 이상 못 먹은 빵은 결국 베트남에 가서야 배 터지도록 먹어 감질났던 미련을 풀었다. 한편 낮에는 베트남 열대의 더위를 익히기 위해 현지에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6월, 7월 최고 더운 폭염 아래 훈련을 강행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막히는데 구보를 하거나 뛰며 각계 전투를 하니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지금부터 45여 년 전, 그때는 여름이 그리도 더웠다. 이 같은 훈련을 3달 이상 받고 마지막으로 용문산 골짜기로 유격 훈련을 하러 들어갔다. 암벽에 로프를 매놓고 오르내리는 훈련, 이 산과 저 산의 계곡 사이에 로프를 매놓고 외줄 타는 훈련, 강을 가운데 끼고 로프를 경사지게 매놓고 도르래에 매달려 쏜살같이 공중에서 달리다 강으로 뛰어내리는 하강 훈련 등이었다. 로프를 타기 전에는 절벽을 내려다보면 손발이 떨리고 현기증이 났다. 실상 타보면 더 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자가 없는데 타기 전에는 공포, 불안, 초조였다. 또 강 위로 도르래를 타고 공중에서 달리면 마치 공중 서커스를 하는 것 같아 온몸이 찌릿했다. 사람이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주고 담력을 길러주는 훈련이었다. 이 훈련을 하고 나면 높은 곳에서도 표범처럼 뛰어내리고 싶은 자신감이 생긴다. 특히 외줄타기 훈련은 계곡을 가로질러 로프 하나를 매놓고 배를 로프에 깔고 양손으로 줄을 잡아당기며 건너가는 것이다. 조교들은 한술 더 떠서 중간쯤 갔을 때 줄을 마구 흔든다. 줄에 탄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통돼지처럼 대롱거린다. 팔에 힘이 없는 자는 다시 원위치로 올라갈 수가 없어 끝까지 매달려 가야 하는 곤욕을 치른다. 나는 유격 훈련 중에 외줄타기를 잘해서 다행이었다. 그러나 바위 절벽에서 로프를 타고 뒤로 내려오는 훈련이 내게는 고역이었다. 그 훈련은 겁이 나서 못 받고 옆으로 숨어오다가 조교한테 걸렸다. 현기증이 나서 도저히 탈 수 없다고 하니 이 새끼야 빨리 가 하면 되는 거야. 걸어 내려가는 것보다 타고 내려가는 것이 더 재밌어 했다. 결국 기압으로 쭈그려 앉아서 토끼띠을 20번 뛴 후 정신 차리고 바위 절벽을 로프 타고 내려가니 재미있었다. 당시에는 기합을 주는 조교들이 원망스러웠고 이렇게까지 해야 훈련인가 했지만
전쟁터에서 생명을 보호하는데 몸의 무기로 써먹고 인생을 사는데 계속 써먹게 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 돈을 주고서라도 스스로 이 훈련을 받는다. 사람이 처음 접한 일들은 두렵고 무섭고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장하여 두뇌가 돌아가기 때문에 후에는 모두 이해하고 선평하며 추억하게 된다. 흔히 군대에서 훈련받는 일이나 명령을 받아서 하는 일들은 모두 굴복해야 하기에 피동적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어차피 할 일 솔선해서 하니 힘들지도 않고 기뻤다. 유격 훈련은 그 가지수가 정말 많다. 곳곳마다 조교들이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서 있다가 마음이 해이해지는 훈련병들을 보면 엎드려 푸시업을 시킨다. 갑자기 몽둥이로 엉덩이를 내리쳐 정신이 바짝 들게 하고 코스마다 기본적인 기압을 주는데 정신 차리라고 토끼띠을 시키거나 원산폭격을 시킨다. 흔히 군대에서는 이유도 없이 기압을 준다고 하지만 유격 훈련에서의 기압은 위험한 훈련을 앞에 놓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는 정신적인 훈련과 같다. 기압을 받으면 대개 저 새끼 제대에서 만나면 반은 죽일 거다. 구시렁거리며 스트레스를 풀지만 실상 그때가 지나면 모두 추억으로 남아져 인생의 이야깃거리가 된다. 이같이 유격 훈련은 특히 정신 훈련을 위한 것이었다. 정신 안 차리면 사고 나서 죽기 때문이다. 정신만 차리면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유격 훈련을 받았기에 45년이 넘은 지금도 빨랫줄만 보면 올라가 타고 싶고 또 제자들과 같이 높은 바위 절벽을 탈 때면 해본 일이라 거침없이 올라가게 된다. 특히 나에게는 이 같은 훈련들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구촌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솔하는데 정말 힘이 되었다. 사내들은 한 번쯤 받을 만한 훈련이다. 그래서 유격 훈련이 요즘은 인내심을 배양하고 스릴을 일으키는 운동 코스가 되었다. 경기도 양평 용문산 지역에서 석 달 넘게 훈련을 받고 베트남으로 떠날 날을 보름 앞두고 군장 검열에 들어갔다. 이는 연병장에서 판초 우위를 깔고 자기 보급품을 있는 대로 다 꺼내놓고 각자에게 지급된 물품을 다 갖추고 있는지 검열받는 일이다. 군장 품목의 가지수가 80여 가지나 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수시로 완전 군장을 꾸리고 출동하는 비상훈련을 했다. 이러한 모든 훈련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떠날 날이 가까워 오자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거쳐 떠날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 양평역으로 걸어 나가서 열차를 타고 용산역에 내려 대기하고 있는 군용 트럭을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집결하여 서울 시내 시가 행진과 환송식을 한다. 이를 마친 후 영등포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열차로 이동하여 부산에 도착하면 부산 앞바다에 대기시켜 놓은 수송선을 타고 베트남으로 떠난다. 라는 예령을 들었다.